뭔데 영감탱이가 내 돈 내놓으라니까. 그깟 문서 쪼가리가 아까워서 자식 앞길을 막아? 조선 영조 15년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에서 폐류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애비한테 몽둥이질이라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늙은 아버지 최대감. 하지만 눈이 뒤집힌 아들 만석이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대로 내리치면 최대감의 머리가 깨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나더니 허공에서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만석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체에 깔려 납작해진 것입니다. 그 괴물체는 다름 아닌 저 2026년의 명리학자 봉산명인이었습니다. 제1부 어리둥절한 명인과 충격받은 최대감. 제1부 어리둥절한 명인과 충격받은 최대감. 아이고 허리야, 내 엉덩이 깨지겠네. 제1부 어리둥절한 명인과 충격받은 최대감. 저는 흙먼지를 털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방.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아들 방 위치가 중요합니다. 라고 침 튀기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눈을 떠보니 사방이 온통 기와집이고 제 앞에는 갓을 쓴 노인. 한 분이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여기 민속촌입니까? 촬영 중이신가 봐요. 최 대감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상한 추리닝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은 데다 손에는 번쩍거리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최 대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아니, 선남이냐? 저는 그제야 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엉덩이 밑에 깔려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는 덩치 큰 사내가 보였습니다. 풀어헤친 올드의 험상궂은 얼굴,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몽둥이. 이 사람은 뭡니까? 엑스트라 배우인가요? 숨은 쉬는 거죠.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남자가 꿈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밤톨만 한 혹이 솟아오른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어떤 놈이야? 감히 내 머리에 돌을 던진 놈이. 만석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 놈이냐?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 사주팔자나 푸는 샌님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특전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전역하고 나서 체육관만 20년을 운영했습니다. 태권도 3단, 킥복싱 6단, 태견 7단, 합치면 도합 16단에 빛나는 인간 병기입니다. 만석이의 손이 제 옷깃에 닿기도 전에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탁! 저는 가볍게 만석이의 손목을 쳐내고 반사적으로 녀석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내 팔. 이거 놓으세요.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초면에 멱살부터 잡습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만석이는 힘으로 빠져나오려 끙끙댔지만 제 악력은 쇠몽둥이도 휘게 할 수준입니다. 녀석은 분한 듯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오랑캐 놈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그때 최 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조심하게. 저놈은 천하장사일세, 쌀가만 일을 한 손으로 드는 괴물이야. 저는 최 대감을 쓱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에 잡혀 낑낑대는 녀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안을 천천히 휘둘러 보았습니다. 마당의 위치, 대문의 방향,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가장 크고 높은 방. 제 눈이 번쩍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저 방 위치가 서북쪽 건방이잖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인지, 왜 20살 먹은 아들놈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려 드는지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감님, 저 놈이 아들이죠? 힘만 세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은데. 최 대감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애만. 그걸 어찌 아시오? 그리고 저 놈 방 말입니다. 저기 대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 끝 제일 높고 볕 잘 드는 방 맞죠? 맞네. 작년에 집 새로 지으면서 제일 좋은 방이라고 내줬지. 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잡고 있던 만석이의 팔을 툭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영감님이 아들을 망치셨네요. 저 방은 풍수에서 건방이라고 합니다. 하늘건 자를 쓰지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즉 왕이 써야 할 자리란 말입니다. 하늘 같은 아버지가 써야 할 곳을 혈기왕성한 20살짜리 아들놈한테 내주셨으니 애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저렇게 건방을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최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팔이 풀려난 만석이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놈이. 풍수, 웃기고 있네. 야, 너 오늘 내 몽둥이 맛 좀 봐라. 녀석이 몽둥이를 크게 휘두르며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크, 에크. 택견의 날렵한 스텝으로 몽둥이를 피한 저는 순식간에 녀석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보디둘로 한 방을 녀석의 명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건 체육관 20년 운영하면서 수천 번도 더 연습했던 주먹입니다. 퍽. 구액. 만석이는 몽둥이를 놓치고 개구리처럼 바닥에 엎어져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단 한 방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산속을 뛰어다니며 단련했던 제 주먹 맛을 제대로 본 것이지요. 저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 기능을 켰습니다. 번쩍.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태양보다 강렬한 LED, 불빛이 쓰러진 녀석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으악, 내 눈이 멀었다.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하인들은 도깨비 불이다 하며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빛나는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고 세상에서 가장 엄숙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기도사다. 이 집안의 서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페류나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왔노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번개 같은 빛으로 너희들을 숫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대감은 덜덜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도사님,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발 저 불쌍한 놈 좀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드려도 좋습니다. 재산 절반.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방법도 모르는데 조선시대에서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 녀석, 제가 명리학과 더불어 관상학도 꽤 깊게 공부했는데 얼굴을 뜯어보니 긁지 않은 복권입니다. 잘만 다듬으면 물건이 될 상입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최 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내 영감님의 정성을 봐서 이 집안을 구제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당장 저놈의 방을 빼십시오. 그리고 저놈이 쓰던 가구, 이불, 옷까지 싹 다 마당에 내놓으십시오. 제가 풍수지리의 비법으로 이 집안의 뒤틀린 기운을 싹 다 뜯어 고쳐 놓겠습니다. 바닥에서 끙끙대던 아들놈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웃기지 마. 내 방은 절대 못 뺏겨. 죽여버릴 거야. 저는 녀석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녀석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화면에는 험상궂게 생긴 호랑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놈아, 내 관상에 역마살이 끼어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구나. 내 방을 옮기지 않으면 너는 3년 안에 객사할 팔자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내 말 들어라. 안 그러면 이 호랑이가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 널 물어뜯을 게다. 녀석은 스마트폰 속에 살아있는 듯한 호랑이를 보고 기겁해서 다시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자, 대감님, 공사 시작합시다. 일단 머슴들 불러서 저 건방진 방부터 뜯어 고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전사 출신 명리학자, 저 봉산명인. 과연 저 힘만 센 개망난이 아들을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까요? 여러분, 복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정성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막힌 눈이 뚫리고 자손이 번창하는 대운이 함께하기를 제가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빌겠습니다. 다음 2부 책상 위치 하나 바꿨더니 장원급제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2부 동네 건달 참교육과 책상 위치의 비밀. 내 허리. 조선시대 최대감 댁마당 한복판. 제 엉덩이에 깔렸다가 간신히 풀려난 만석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에게 제압당하고 스마트폰 불빛 공격까지 받은 터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오랑캐 놈이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만석이는 분에 못 뛰겨 씩씩거렸지만 제가 주먹을 쥐고 한 걸음 다가서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미 제 주먹 맛을 한 번 봤기에 섣불리 덤빌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녀석은 바닥에 떨어진 갓을 주워들고는 대문 밖으로 냅다 도망쳤습니다. 거기 안 서냐? 하인들이 쫓아가려 했지만 최 대감이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내버려 둬라. 저 놈이 어딜 가겠느냐. 기껏해야 주막에 가서 술이나 퍼마시겠지. 최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 집안 꼴이 이 모양입니다. 저는 최 대감을 부축해 사랑채 마루에 앉혔습니다. 마당이 정리되는 동안 우리는 차를 한잔하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영감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영감님 잘못이라기보다 터의 기운이 잘못된 탓이 큽니다. 사람은 잠잘 때 무방비 상태가 되어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석이는 건방 서북쪽, 즉 하늘과 임금의 기운이 솟구친 방에서 잤으니 자기가 임금인 줄 알고 아비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했던 겁니다. 그럼 방만 옮기면 정말 사람이 됩니까? 굿이라도 한판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감님, 굿 100번 하는 것보다 잠자리 한 번 바꾸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 만석이에게 필요한 건
구판의 요란함이 아니라 차분하게 뿌리를 내릴 흙의 기운입니다. 제가 2026년, 아니, 먼 미래에서 풍수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해 본 결과 잠자리 위치가 성격을 좌우한다는 건 과학입니다. 최 대감은 제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사님만 믿겠습니다. 당장 서북쪽 별채를 비우고 아이 짐을 동쪽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급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아버지, 나왔어. 문 열어. 만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르르 쾅쾅.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만석이가 웬 험상궂은 장정 대여섯 명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 도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건달 패거리, 만석이의 술친구들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어떤 놈이 형님을 건드렸습니까? 저 놈이다. 저 빡빡머리 오랑캐 놈이 우리 집을 다 부수려고 한다. 오늘 저 놈 다리를 분질러버려. 만석이는 기세등등해져서 마루에 앉아있는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건달들은 바닥에 침을 되뱉으며 저를 애워쌌습니다. 최 대감과 하인들은 기겁을 하며 마루 밑으로 숨거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1대 6의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허허, 이거 참. 조선시대나 21세기나 양아치들 패턴은 똑같네. 혼자 안 되니까 친구들 불러오는 거, 그거 아주 비겁한 짓인데 말이야. 제가 체육관을 처음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동네에서 껌 좀 씹는다는 고등학생 일진놈들이나 물씬 떡칠한 동네 건달들이 심심하면 체육관에 찾아왔었죠. 관장 나오라고 해 한판 붙자며 샌드백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는 놈이 깍두기 머리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릿세 내라며 깽판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체육관 셔터를 내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스파링 링 위에 한 명씩 올렸습니다. 글러브도 안 끼고 말이죠. 특전사 시절 익힌 실전 무술로 참교육을 시켜줬더니 그날 이후로 그놈들은 제 체육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받고 다녔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조선시대 건달들, 그때 그 깍두기들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이, 형씨들. 몽둥이 내려놓고 좋은 말로 할 때 집에들 가시지. 나 오늘 시차 적응도 안 돼서 피곤한데 괜히 뼈 부러지고 울지 말고. 제 말에 건달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콧방귀를 뀌며 낫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객기야? 야, 밟아. 놈들이 괴성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제 머리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놈들의 움직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획.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첫 번째 몽둥이를 피했습니다. 동시에 바로 앞에 있는 놈의 정강이를 로우킥으로 걷어찼습니다. 퍽. 악. 정강이가 부러질 듯한 고통의 놈이 주저앉자 저는 곧바로 녀석의 어깨를 밟고 뛰어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뒤따라오던 놈의 턱에 뒤돌려 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밥 먹듯이 연습했던 고공 발차기였습니다. 퍽. 꾸액. 두 번째 놈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저는 복싱 스텝을 밟으며 놈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쉭, 쉭, 레프트 후, 라이트 어퍼컷. 제 주먹이 놈들의 명치와 턱에 꽂힐 때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명씩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체육관 20년 운영하면서 샌드백을 수만 번도 더 쳤던 주먹입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타격감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대장놈이 낫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이. 저는 낫을 피하지 않고 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습니다. 쿵.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건달 6명이 전부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툭툭 털며 쓰러진 놈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집에 가라고. 관장님. 아니, 도사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숨어서 지켜보던 최대감과 하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잘 싸운다는 놈들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걸 보고 멘탈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만석이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야, 만석아. 친구들 더 없냐? 있으면 더 불러와 봐. 몸 좀 풀게. 만석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럼 이제 방 옮기는 거 불만 없지? 만석이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옮기겠습니다. 제발 때리지만 마십시오. 저는 녀석의 등을 팡팡 두드려 주었습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자, 그럼 이 친구들은 보내고 너는 짐 싸라. 그렇게 동네 건달들까지 정리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확 잡혔습니다. 머슴들은 저를 장군님 모시듯 깍듯하게 대했고 만석이도 제 눈만 마주치면 움찔거렸습니다. 이제 방해꾼들도 사라졌으니 본격적인 풍수 처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머슴들을 시켜 만석이의 짐을 동쪽 사랑채 끝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 만석아. 저기가 이제 내 방이다. 만석이는 좁고 허름한 사랑채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서 자면 진짜 사람이 됩니까? 좁아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시끄럽다. 동쪽은 진방이라 하여 떠오르는 태양이자 푸른 나무의 기운이 솟는 곳이다. 너처럼 혈기만 넘치고 뿌리가 약한 놈은 저기서 자야 차분하게 뿌리를 내리고 쑥쑥 크는 법이다. 반면 내가 쓰던 서북쪽 방은 다 자란 어른이 결실을 맺는 자리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거기 계속 있었으면 넌 평생 건달짓이나 하다 객사했을 거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나침반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책상은 방문을 등지지 않게 놓고 앉았을 때 북쪽을 바라보게 배치해라. 북쪽이요. 거긴 춥고 어두운 방향 아닙니까? 이 녀석아,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남쪽은 불호의 기운이라 머리가 뜨거워져서 엉덩이가 들썩거리게 만든다. 반면에 북쪽은 물쇠의 기운이라 머리를 차갑고 맑게 식혀주는 법이다. 너처럼 욱하는 성질머리 가진 놈은 반드시 차가운 북쪽을 보고 앉아야 화가 가라앉고 집중이 되는 거다. 알겠느냐? 저는 책상 배치뿐만 아니라 잠자리 위치와 색깔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대게 푸른색 이불이나 방석 있습니까? 예, 창고에 청색 비단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 만석이 이불이랑 방석을 싹 다 바꿔주십시오. 동쪽 방의 기운은 나무무이고 나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이 방의 기운을 받아 녀석의 성장을 도울 겁니다.
붉은색은 절대 안 됩니다. 녀석의 화기를 돋우면 도로 아미탑을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석이의 방 이동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좁은 동쪽 방에 누워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좁아. 답답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티나 봐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풍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요.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은 사람의 성격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대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쪽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아들놈이 집을 나갔거나 또 행패를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본 최 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항상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질러 자던 만석이가 벌써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석아, 너 벌써 일어난 거냐? 만석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네요. 어제 그 좁은 방에서 자는데 웬일로 악몽도 안 꾸고 푹 잤어요. 머리가 맑아요. 최 대감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건방의 드센 기운 대신 진방의 생기를 받으니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에 제 주먹 맛을 본 두려움도 약간은 약이 됐겠지만요.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습니다. 사람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 급제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 든 지식을 끄집어낼 강력한 한 방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만석이가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도사님, 제가 얌전해지긴 했지만 공부는 영 취미가 없어서요. 글자만 보면 잠이 쏟아지는데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2026년에서 가져온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에 쓰던 삼색 볼펜이었습니다. 먹을 갈 필요도 없고 딸깍거리는 소리까지 나는 이 신문물. 이것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만석아, 내가 글 공부가 지겨운 건 먹을 갈고 붓을 씻는 과정이 지루해서다. 이건 미래에서 온 도깨비 부지다. 한번 써보거라. 만석이는 신기한 듯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16단 싸움꾼이자 명리학자인 제가 내린 이 처방이 전교 꼴찌 만석이를 장원급제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체육관 관장 출신 명리학자의 화끈한 액션과 풍수 처방 재미있으셨습니까? 건달들도 때려잡고 집안의 기운도 때려잡는 봉산명인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복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정성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대박나는 기운만 가득하기를 제가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빌겠습니다. 다음 3부 도깨비 붓볼펜으로 과거 시험장을 뒤집어 놓다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3부 도깨비 붓볼펜으로 과거 시험장을 뒤집어 놓다. 도사님, 이게 정말 도깨비 붓입니까? 먹을 안 갈았는데 글씨가 술술 써지다니요. 조선시대 최대감댁 동쪽 사랑채 방. 만석이는 제가 건네준 삼색 볼펜을 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매끈한 플라스틱 막대기에서 검은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마냥 신기했던 겁니다. 그렇다. 이건 미래에서 온 만년필보다 더 귀한 물건이다.
딸까 하고 누르면 심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들어가지. 검은색은 본문을 쓰고 빨간색은 중요한 걸 표시하고 파란색은 보충 설명을 쓸 때 쓰는 거다. 제가 시범을 보이며 종이에 합격 2글자를 써 보이자 만석이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려면 먹을 갈고 붓을 빨고 종이에 번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 볼펜은 그 모든 번거로움을 한 방에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우와, 손에 착 감기는 게 글씨 쓸 맛이 납니다. 이걸로 공부하면 천자문 10번도 더 쓰겠습니다. 만석이는 그 길로 책상 앞에 앉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5분도 못 앉아 있고 좀이 쑤셔 밖으로 나갔을 녀석이 북쪽을 향한 책상과 파란 방석 그리고 도깨비 붓볼펜의 힘을 빌려 공부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최 대감은 문구멍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사님, 우리 만석이가 달라졌습니다. 밤새 코를 골던 놈이 밤새 책장을 넘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감님, 꿈 아닙니다. 터의 기운을 바꿨고 도구의 혁명을 일으켰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지만 시험은 운으로 치르는 법입니다. 과거 시험 당일 만석이의 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비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남은 한 달 동안 만석이의 공부 스케줄을 특전사 훈련시키듯 짰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찬물 세수, 아침 공부, 점심 먹고 활쏘기나 달리기 같은 체력 단련, 저녁 공부, 밤 10시 취침. 가끔 만석이가 꾀를 부리려 하면 저는 말없이 주먹을 쥐고 이크, 에크 하며 택견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만석이는 기겁을 하며 다시 책상머리로 돌아갔죠. 제 주먹 맛을 잊지 못한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만석이와 최 대감을 불렀습니다. 자, 내일이 시험이다. 실력은 충분히 쌓았으니 이제 천운을 받을 차례다. 내가 시키는 대로 준비물을 챙겨라. 저는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만석아. 내일 시험장에 갈 때 입을 속옷이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붉은색 비단 속옷을 꺼냈습니다. 최 대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사님, 공부방은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셔놓고 왜 속옷은 붉은색입니까? 공부할 때는 차분해야 하니 파란색이 좋지만 시험 당일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 즉 발산하는 힘입니다. 이 붉은 속옷을 입고 단전의 힘을 딱 주면 머릿속에 있던 지식들이 불꽃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단, 겉옷은 차분한 회색이나 남색을 입어라. 속옷만 붉은색이어야 한다. 만석이는 얼굴을 붉히며 속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남사스럽게 빨간 속옷을. 알겠습니다. 입으라면 입어야죠. 둘째, 내일 아침에 먹을 밥상이다. 저는 최 대감에게 메뉴를 일러주었습니다. 미역국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끄러진다는 속설 때문이 아니라 미역의 성질이 차갑고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와 소고기를 넣은 묵국을 끓여주십시오. 무는 소화를 돕고 머리를 맑게 하며 소고기는 지구력을 줍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호두와 잣을 으깨서 죽에 넣어 주십시오. 뇌를 깨우는 데는 견과류만 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만석이의 손을 꼭 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했습니다. 셋째,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다. 가능하면 시험장 정문에서 봤을 때 동남쪽 자리를 선점해라. 동남쪽은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다. 좋은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앉으면 모르는 문제도 찍으면 맞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만석이는 붉은 속옷을 챙겨 입고
소고기 뭇국을 든든히 먹은 뒤 허리춤에 제가 준 삼색 볼펜을 소중히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최 대감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만석이를 따라 한양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김진산의 아들이 이번에 장원이라더라. 아니다. 이 대감네 손자가 신동이라더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대감은 잔뜩 긴장해서 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저리 많은데 우리 만석이가 기나 펼 수 있을런지. 하지만 저는 만석이의 등을 팡팡 두드려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는 내 제자다. 체육관 관장한테 맞아가며 공부했고 미래의 도깨비 붓까지 가졌다. 적가새님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가서 조선의 입시판을 뒤집어 엎고 와라. 만석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도사님 말씀대로 꼭 동남쪽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만석이가 인파를 헤치고 시험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북소리가 둥 울렸습니다. 시험장 안은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들은 저마다 먹을 갈고 붓을 고르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여유로웠습니다. 남들 벼루에 물 붓고 먹할 때 만석이는 주머니에서 삼색 볼펜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딸깍. 이 경쾌한 소리가 시험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선비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봤습니다. 저 놈은 뭐지? 먹도 안 갈고 뭘 들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에 대해 논하라. 만석이는 씩 웃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백성은 밥 잘 먹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다. 그러려면 세금을 줄이고 탐관오리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만석이는 거침없이 볼펜을 놀렸습니다. 사각사각. 붓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붓털이 갈라질 걱정도 먹물이 튈 걱정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에서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강조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덧붙였습니다. 최점관이 보면 이게 무슨 괴상한 글씨냐 하겠지만 내용의 명쾌함과 필체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남들이 답안지 절반도 못 채우고 끙끙댈 때 만석이는 벌써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험장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날아가고 벼루가 엎어지고 먹물이 튀어 선비들의 답안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답안지 먹물이 번졌다. 망했다. 다시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멀쩡했습니다. 볼펜은 물에 번지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만석이가 앉은 자리는 제가 일러준 동남쪽. 바람을 등지고 앉은 덕분에 돌풍의 피해를 가장 적게 입었습니다. 만석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도사님 정말 귀신이십니다. 남들 다 망할 때 나만 살았습니다. 만석이는 여유롭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제일 먼저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저와 최 대감은 뛰어나오는 만석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벌써 나온 게냐? 혹시 포기한 거냐? 최 대감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도사님, 대박입니다. 남들 뭐 갈다가 바람 불어 먹물 뒤집었을 때 저는 도깨비 붓으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붉은 속옷 덕분인지 머리도 쌩쌩 돌아가던데요. 저는 만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바로 실력이고 운이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벽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최 대감은 떨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인파를 뚫고 벽보를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군중 속에서 만석이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 내 이름이 있어. 최만석. 내가 장원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건달, 페류나, 전교 꼴찌였던 만석이가 조선 최고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석이의 다단지를 보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글씨가 마치 철사로 새긴 듯 정교하고 중요한 부분은 붉은 피처럼 방조되어 있어 임금님의 눈에 확 띄는 기이한 명필이다. 최 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장원이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최 대감을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은혜는 됐고 약속이나 지키십시오. 재산 절반 잊지 않으셨죠?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은 만석이의 장원 급제 소식. 그 뒤에는 2026년에서 5인 사주 명리학자이자 무예인 저 봉산명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원 급제를 하고 금이 환영한 만석이 앞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문제였습니다. 과거 합격 축하 잔치를 벌이던 날 밤, 만석인의 집에 정체불명의 여자 귀신이 나타나 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는 또 어떤 비방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깨비붓으로 과거 시험을 찢어버린 통쾌한 사연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 정성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 취준생 여러분 모두에게 장원 급제의 기운이 팍팍 꽂히기를 제가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부, 장원 급제한 아들에게 붙은 처녀 귀신의 정체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미니 3프로입니다. 네, 선생님, 대망의 마지막 사부입니다. 장원 급제의 기쁨도 잠시, 과거의 엇보기 신화의 대결과 눈물겨운 화해, 그리고 2026년으로의 귀환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피날레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귀신도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명리학적 해석으로 품격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제4부 장원 급제한 아들에게 붙은 처녀 귀신의 정체. 만석 도령 만세, 최대감 만인 만세. 조선시대 최대감댁 마당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교 꼴찌의 패륜하였던 만석이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왔으니 동네방네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지요. 최 대감은 기분이 좋아 곳간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었습니다. 저 봉산명인도 상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도사님 덕분입니다. 최 대감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석이도 금이 환영하여 비단옷을 입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가 머리는 원래 좋았는데 그동안 방 위치가 안 좋아서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거라니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더니 횃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바람이 왜 이리 차냐며 옷깃을 여맥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만석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담장 위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귀신은 창백한 얼굴로 만석이를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내 이놈, 내가 감히 장원 급제를 해. 내 원한은 어쩌고.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귀신이다.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최 대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잔을 내려놓고 귀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 저건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한 서린 기운살기 대단하구나. 저건 만석이 놈이 과거에 저지른 업보다. 귀신은 담장에서 스르르 내려오더니 만석이의 목을 조르려 다가왔습니다. 만석이는 벌벌 떨며 기어 도망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옥분이냐? 너 옥분이 맞지? 옥분이.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귀신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3년 전에 술 먹고 행패 부려 우리 아버지 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지. 그 화병으로 내가 죽었다. 내 너를 저승으로 끌고 가마. 알고 보니 만석이가 방탕하게 살던 시절 동네 소장농의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겁니다. 그 원한이 장원득제라는 큰 경사를 맞아 음귀신과 양경사의 충돌로 폭발한 것이었죠. 귀신이 만석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제가 번개같이 튀어나갔습니다. 이놈, 멈춰라. 저는 특전사 시절 익힌 제압술로 귀신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아차, 귀신은 육체가 없지. 물리 공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호호호, 내 놈은 뭐냐? 주먹으로 귀신을 잡으려고. 어림없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리 공격이 안 통하면 기치 싸움으로 제압하면 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제 보물 1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린 뒤 미리 다운로드해둔 금강경 독경 영상을 틀었습니다. 볼륨은 가장 크게 올렸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쩌렁쩌렁한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불경 소리에 조선시대 귀신은 기겁을 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소리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귀신이 괴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이 저는 만석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지금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죄다. 내가 결자해지해야 해. 도사님. 무서워요.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가식으로 빌면 저 귀신은 안 떠난다. 내가 장원급제에서 받은 교지 합격증 있지. 그거 가져와. 만석이는 덜덜 떨며 품에서 합격 증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만석이에게 호통쳤습니다. 그거 찢어라. 예, 이거요? 제가 어떻게 따는 건데. 이놈아, 사람 목숨보다 종이 쪼가리가 중요하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걸 보여주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포기해야 한다. 그게 바로 개운운을 바꾸는 법의 핵심이다. 찢어. 만석이는 눈물을 머금고 장원급제 교지를 푹푹 찢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귀신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철없던 시절 너와 내 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다. 이 교지 다 필요 없다.
내 한이 풀릴 수만 있다면 관직이고 뭐고 다 포기하마.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만석이의 눈에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슬퍼렇던 귀신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더니 흉측했던 얼굴이 생전의 고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최만석, 내 놈이 정말로 변했구나. 과거 합격증까지 찢으며 사죄할 줄은 몰랐다. 내 그 마음을 봐서 용서하마. 귀신은 하얀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당에 불어닥쳤던 찬바람도 멈추고 다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기절했던 최 대감이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은, 그리고 내 아들 합격증은. 찢어진 합격증을 보고 최 대감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너무 슬퍼 마십시오. 종이는 찢어졌어도 만석이 머리에 든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만석이는 과거의 업보를 털어내고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상소 올려서 사정 이야기하면 제발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실제로 며칠 뒤 이 기이한 사연이 한양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영조 임금은 귀신까지 감동시킨 참회라니 그 마음이 기특하다며 만석이에게 다시 관직을 내렸습니다. 만석이는 이후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3색 볼펜을 평생 갑오로 모시면서 말이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폐륜하는 효자가 되었고 건달은 장원 급제자가 되었으며 원한 맺힌 귀신도 떠났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최 대감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저에게 주려 했습니다. 금덩이와 땅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사님,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와, 이거 가져가면 강남의 빌딩 사고도 남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2026년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다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배터리 부족 1% 경고가 떴습니다. 안 돼. 배터리 나가면 나 못 돌아가는데. 직감이 왔습니다. 배터리가 꺼지는 순간 시공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걸요. 저는 최 대감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만석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후손들한테 봉산명인 이름 석자 꼭 전해줘라. 그리고 잠잘 때는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는 거 잊지 말고.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강렬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최 대감과 만석이가 도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멀어지며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2026년 현실로 복귀.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익숙한 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방송 연결이 끊겼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있고 채팅창에는 시청자들이 방송 사고냐? 영희님 어디 가셨냐? 하며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저는 멍하니 뺨을 때려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삼색 볼펜. 분명 만석이에게 줬는데 제 주머니에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대신 꼬깃꼬깃한 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봉산 선생, 은혜 잊지 않겠소. 내 후손들이 대대로 선생을 모실 것이요.
최만석 올림. 그리고 그 종이 밑에는 세상에 조선시대 상평통보 엽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녀온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저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디 갔다 왔냐, 화장실 갔냐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엽전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조선시대 가서 장원 급제자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수지리, 사주명리. 이거 미신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과학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십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저 봉산명인을 찾아오십시오. 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라도 여러분의 막힌 눈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공간 초월 사주명리 액션. 활극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 대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봉산명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아니, 만사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